안녕하세요.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생일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수는요, 태어난 날짜, 일만 가지고 읽어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일수는 타고난 재능, 기질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자, 생일수는, 어, 타고난 재능이나 특기, 기질 등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냥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재능, 특기, 기질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생 여정수가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면 생일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발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일수인데요. 생일수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5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5라고 하고요. 17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1 더하기 7, 8이 생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10이 되면서 마스터 수이고 또 2라는 숫자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음, 이 11과 22는 마스터 수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1일 날 태어나고 22일 날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터 수가 됩니다. 그런데 29일 날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게 2 더하기 9는 11이 되면서 또 2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마스터 수를 인정하냐, 인정 안 하냐에 대해서 수비학자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마스터 수를 쓰고 그리고 2의 진동 에너지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1일 날 태어난 사람들은 4번의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 30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3 더하기 0, 3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5대 핵심 수는요, 생일수가 아니라 완성수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생일수는 5가지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대 핵심수는 요렇게 완성수까지 보는 거고 생일수는 또 다른 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여정수는 생년 월 일을 나타내고 운명수는 이름 전체를 나타낸다. 그럼 혼의수는 뭐예요? 이름의 모음을 나타낸다. 성격수는 이름의 자음만 나타내는 거이고 생일수는 생일의 일만 나타낸다. 이죠. 그러면 완성수는 뭐예요? 인생 여정수와 운명수를 더한 것, 이게 완성수가 된다. 완성수는 언제 발현이 되더라? 40세 이후에 발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생일수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일수는 그냥 타고난 재능, 특기,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성이라든지 대인관계, 그 다음에 스타일, 학습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림자라는 거는 단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의 과잉 사용을 하면 반드시 단점도 나타난다. 그러니 그것을 조금 조심하여라. 또는 많이 쓰면 또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게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복합 날짜, 그러니까 이제 1부터 9까지는 우리가 단일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0부터 이제 31일까지, 물론 이제 30일이 있는 달도 있고 28일이 있는 달도 있지만 이 복합수는요, 대부분 그냥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10이 아니고 1이 되죠. 그러면 13일인 사람들도 보통 1 더하기 3, 4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28일생들은 2 더하기 8이 10이 되죠. 그래서 10의 1의 리더십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비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부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다른 직종의 업이라고 하면 또 까르마하고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비학을 아직 인정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문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학이 아주 그냥 좀 등한시되는 학문이다. 그런데 이제 현대, 뭐 고대부터 내려온 수비학이고, 현대에는 지금 수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직 학파가 나온 건 아니겠지만, 현대 수비학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서양에서는 진짜로 수비학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파에 따라서 또는 학자에 따라서, 학파보다 지금은 이제 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학자에 따라서 마스터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 마스터수 보통 11, 22는 인정하겠지만, 그 외에 지금 아까 29일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2가 되는 이걸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막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10일이 나온 거는 마스터수로 인정하면서 마스터의 그 수도 쓰면서 이의 에너지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생일수 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일수 1은요, 1일에 태어난 사람도 1, 10일에 태어난 사람도 1, 19일에 태어난 사람도 1, 28일에 태어난 사람도 1입니다. 독립과 리더십의 에너지이거든요. 그래서 1은 모든 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원점의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독립성, 리더십, 그 다음에 창조성을 본질로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죠. 자신만의 방식.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1번은 태양의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 태양의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 태양처럼 좀 중심에 서고자 하는 에너지. 그래서 의존보다 자립, 추종보다는 선도를 지향하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일은 말 그대로 다닐 수 1일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순수 에너지. 그러니까, 다른 수에 영향 없이 1의 에너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발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뚜렷하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좀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일, 10일, 10일, 19일, 28일 중에 가장 순수한 원형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1은 순수하다, 강렬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일. 10일은요, 1 더하기 0의 에너지로 가는 1이거든요. 10이라는 거는 1에서 9까지 사용하고 난 다음에 10이잖아요. 그러면 이 10은 한 사이클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0의 가능성이 조금 더해져서 순환적인 에너지, 순환적인 리더십을 본다. 그래서 이게 이 0이라는 숫자는요, 무한하다. 무한한 에너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더해졌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간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열어가는데 자기 에너지의 표현이 강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창조한다.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서 순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10은요, 완성 후에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시작. 그러면서 이 일이 다시 시작하는 것 때문에 순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도 마찬가지. 이 10의 10도,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19일. 19일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까르마 숫자이죠. 그래서 1 더하기 9가 10이 되면서 다시 1이 되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면서 1은 우리가 자아를 상징하죠. 그러면서 9는 뭐예요? 인류애를 상징하죠. 인류애.
그리고 구는 완성이라는 키워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시작과 완성, 인류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독립하고 성장하는 에너지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까르마수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의존을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자립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은 자아, 9는 완성. 1하고 9가 만나는 만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핵심 과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19가 까르마 숫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일부 수비학을 하는 학자들이 이름 나 있는 학자는 많이 없다. 그런데 뭐 저도 수비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이거는 까르마적 에너지를 보자라는 취지,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일. 28일은 2 더하기 8의 에너지를 써서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라는 것은 협력도 나타내고 관계도 나타내고요. 8이라는 거는 성공을 나타내지만 8은 힘, 권위도 상징하죠. 그러니까 힘과 권위와 성공의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성과를 목표 지향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이게 이 순수한 일보다 좀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친화적인 리더십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1일, 10일, 19일, 뭐 28일 네 날짜 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어,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조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28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일수는 일단 생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1의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가 있더라. 그러면 2는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2는 2이고, 그 다음에 11의 마스터 수를 가지고 있고, 21, 그 다음에 29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비학에서 이는요, 그냥 관계와 균형의 수입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조화와 협력과 감정 공감을 본질로 한다. 그래서 1이 자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면 이는 타인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에너지이거든요. 그러면서 섬세한 감수성, 뛰어난 중재 능력이 있더라. 관계 속에서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핵심 과제다라는 거죠. 이는 단일수로 순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수에 영향 없이 이의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게 나타나거든요. 조화와 협력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낸다, 마음을 읽어낸다, 좀 세심하게 배려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갈등보다는 화합을 선택하죠.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순수한 에너지이고, 감수성, 그 다음에 협력, 협력의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들어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발음이 좀 세거든요. 이틀 전부터 제가 그, 이게 찍은 영상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 마스터수, 까르마수 이렇게 찍은 영상들이 발음이 조금씩 세요. 지금 입술 안에 그 상처가 좀 심하게 나가지고, 이게 발음도 그렇고 많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일은요, 1 더하기 1에 2가 되는 마스터 수이거든요. 그래서 11은 수비학에서 그 마스터 수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이게 마스터수에서 이의 에너지도 쓴단 말이에요. 이의 에너지를 쓰지만 이게 이의 에너지 이상으로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은 예민한 직관, 강렬한 영감을 타고난다.
그래서 이 영적 통찰과 이상적인 비전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이다. 이게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서 이 높은 이상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리더의 자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민함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 그다음에 내면에 스스로 또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감정의 기복과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1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요, 정말로 예민하다. 그리고 약간의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균형 잡자. 이게 핵심 에너지, 핵심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1일 날 태어나신 분들. 20일은요, 말 그대로 2하고 0의 에너지를 쓴단 말이죠. 그 이 0이라는 게 아까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2는 협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력의 에너지와 가능성이 더해진 수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항상 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간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세계로 가고 싶다. 이거이고요. 순수한 이 이의 에너지보다 조금 더 포용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넓은 마음이 있더라. 그리고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능력, 이게 있다. 그래서 0은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2는 관계의 폭을 넓히는 포용력, 그러면서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끄는 에너지를 가지고 간다. 그게 20일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29는요, 2하고 9하고 10일이 되면서 또다시 2가 되는 에너지이거든요. 직감, 직관, 그 다음에 공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는 뭐가 있어요? 협력. 누누이 얘기하지만 관계입니다. 그죠? 구는요. 인류애도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완성도 되거든요. 그러면 협력과 관계, 완성, 인류애의 조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합산을 해서 마스터 수 11을 거쳐서 2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감, 폭이 좀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것 빨리 인지하죠. 빨리 감지해냅니다. 그래서 구의 인류애적 에너지가 더해졌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조금 넓은 세계로 협력, 헌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간과 그 다음에 공간, 공간과 인류애가 만났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협력, 헌신을 해 나간다라는 거. 이타적 방식으로 협력의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그게 29일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생일수 3은 표현과 창조의 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이 자아를 뜻한다. 그러면 2는요, 관계를 뜻한다. 이게 만나서 3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발산한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발산하면서 표현한다. 표현의 수가 되는 거죠. 창의성, 소통, 낙관주의를 본질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 예술, 유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3은 밝고 유쾌한 에너지가 있고요.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삶을 즐기고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는 본능이 있더라. 3은 말 그대로 다닐 수, 순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소통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가장 그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 능력이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3번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3은요, 표현력과 창의성이 가장 직접적이고 자유롭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일에 태어난 사람들, 일자, 이 관계가 만났다. 일자가 또 리더십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관계도 나타내지만 감수성도 나타내는 숫자이더라. 그러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타인과 관계할 때도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을 관계 안에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창의성을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풍부한 아이디어, 에너지가 발현이 됩니다. 이 12는요, 1하고 2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혹시 타로를 하신 분들은 12번 행맨 카드 있죠? 행맨 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머리는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고 있잖아요. 아이디어 뱅크거든요. 아이디어. 이 12번도 마찬가지고 또 역발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조금 그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일 날 태어난 사람들이 약간 느리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21일에 태어나신 분들 2하고 1이 만나서 3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 속에서 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2는 협력과 감수성, 그리고 1은 자아 리더십이죠. 그래서 12와 같이 구성이 되지만 에너지의 순서가 다르죠. 2가 먼저 오고 1이 오는 거거든요. 관계와 협력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자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도 자아를 발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사회성 좋습니다. 사회성 좋고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를 바탕으로 자아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소통. 이 소통이 사회적 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소통과 자아 발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21이라는 거는 또 타로 카드 설명을 하면 3개 카드죠. 3개 카드가 어떻게 됐어요? 그 월계수관이 여기에 빨간 걸로 이렇게 탁 묶여 있잖아요. 원래 2개가 됐던 게 하나로 통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관계 바탕으로 해서 자아를 표현하는 수 21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부부의 날. 그러면서 이 2개가 하나로 통합된 게 2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적 소통 이런 거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0일에 태어나신 분들 3의 창의성. 3의 창의성과 0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인 잠재력이 크다. 그러면서 예술과 언어와 뭐 소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표현이 깊어진다 또는 넓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3일, 12일, 21일, 30날 중에 가장 다채롭고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30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30일 날 태어난 사람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능성을 품은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31이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은 그럼 어떨까요? 4일 날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13일에 태어난 사람들, 22일에 태어난 사람들, 31일에 태어난 사람들. 사는 안정과 기반의 수이거든요. 그래서 견고하다, 뭐 견고한 토대를 쌓는다. 그러면서 현실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다. 시스템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과 실용성과 책임감을 본질로 합니다. 즉흥적인 거보다는 계획적인 거,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중요시 하거든요.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삶의 기초를 다지는 건축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자, 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순수한 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안정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목표를 이루어 나가죠. 규칙, 그 다음에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는요, 성실감, 책임감, 이게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13일에 태어나신 분들 1 더하기 3이 4가 되는 에너지입니다. 1은 자아를 나타내기도 하고 개척을 상징하죠. 3은 창의와 표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독창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까르마 숫자로 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성실입니다. 이 13의 까르마는 게으름이 있다 했잖아요. 게으름. 그래서 반드시 성실한 노력을 하면서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22, 2 더하기 2, 4의 에너지 마스터 수입니다. 수비하게 마스터 수 중에 또 강렬하게 쓰이죠. 그래서 이게 결론은 4로 환원이 되지만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실용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체계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구조물을 세우고 싶어 한다. 이게 어, 핵심 과제죠. 그러면서 현실적 비전, 이것을 성공해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일에 태어난 사람들. 3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의 에너지를 쓰는데 창의성과 또 뭐예요? 소통하는 능력, 그 다음에 표현하는 능력, 이런 에너지를 가지면서 자아, 리더십에 관련된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표현력, 창의적 표현력을 쓰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창조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실용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실용적이면서도 약간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성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4일, 13일, 22일, 31일 중에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고요. 실용 에너지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31일 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일수 5는요. 생일수호는 자유와 변화의 수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틀에 매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변화와 호기심이 본질이고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 새로운 아이디어와의 만남이 이 사람들의 활력소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다. 자유로운 영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 그리고 이제 5일에 태어난 사람들, 5는 가장 순수 에너지로 쓰이죠. 단일수이니까. 그러면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넓혀가고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는 자유와 변화에 대한 갈망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나타나는 날이다. 5일날 태어난 사람은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자, 14일에 태어난 사람은 일은 자, 의지를 상징하죠. 사는 안정이고요. 실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를 추구하되 목적의식, 현실 감각은 있더라. 그래서 무계획적인 자유보다는 내가 주도하는 자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4가 까르마수였다. 그죠? 그러면서 충동, 절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라 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15는, 그러니까 14는요, 14의 5는요, 목적이, 목적 있는 자유, 이거를 추구한다. 그런데 마찬가지 14, 절제 카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균형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23일에 태어나신 분.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거죠. 2는 관계와 협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3은 창의 또는 표현, 뭐 소통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죠? 자유로운 에너지를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표현해라 이거든요. 사람들과 교류 속에서 새로운 자극, 영감을 얻습니다. 굉장히 소통하는 능력 뛰어나고요. 이 사람들은 상상력 풍부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러면서 사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일, 14일, 23일 중에 가장 사교적이고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자유, 변화, 호기심이 본질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일수 6이에요. 생일수 6은요, 6일, 15일, 24일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과 책임의 수예요. 가족이나 공동체, 인간관계를 중심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지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사랑, 가족, 균형을 본질로 합니다. 아름다움과 조화를 가지고 있고 조화를 하려고 하고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속한 공간, 관계를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싶어 한다. 이게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보면서 따뜻하게 가꾸려고 하는 보호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변을 잘 챙기죠. 그래서 육의 에너지는 돌봄과 사랑, 음, 타인을 돌보고 사랑하는 본능이 강하다. 그러면서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거기에서 삶의 의미를 찾거든요. 그래서 조화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요. 갈등보다는 화합을 이끄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봄과 사랑이 가장 본능적으로 발현이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고요. 15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 리더십이 있죠. 1위. 5는요. 자유를 나타내고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 만들어진 6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돌봄의 에너지를 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개성, 자유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헌신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독립적인 방식으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래서 15는요. 주도하는 사랑이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협력, 감수성, 그리고 안정, 책임감.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관계 안에서 안정과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감수성, 실용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6일, 15일, 24일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돌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따뜻한 안정의 6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생일수 7입니다. 생일수 7은요, 탐구와 영성의 수이거든요.
표면이 아닌 본질을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깊은 분석력, 영적 통찰을 본질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성적이고요. 영성이 높고요. 분석적 사고를 핵심 키워드로 씁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고요. 성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구도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7일은 7의 가장 순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내면 세계가 풍부합니다. 내면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의미를 탐구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러면서 혼자만의 공간,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깊은 사고력, 그 다음에 분석력,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석력, 영적 통찰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7이에요. 그 다음에 16일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1은 자, 6은 사랑을 나타내죠. 사랑과 책임을 나타내는데 자아와 관계 사이의 균형을 깊이 성찰하는 에너지. 그래서 내면 변화, 영적 탐험, 이런 거를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까르마수입니다. 그죠? 까르마수이고 16번 탑 카드 생각하시면 그 번개를 맞으면서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다라는 카드이잖아요. 그래서 자아와 관계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이루는 사람, 내면 변화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5일에 태어난 사람들, 25일이 관계, 그 다음에 또 감수성 이런 거를 나타내죠. 5는 자유와 뭐예요? 변화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계와 경험 속에서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세한 감수성, 사람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요. 혼자만의 탐구, 타인과의 교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면 7일, 16일, 25일 중에 25일에 태어난 사람이 진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면을 탐구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들은 어, 내성적이고 영성이 있고 분석적 사고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7은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16은 성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25는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요. 좀 지나친 고립이 있죠. 스스로 고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타인과 단절 아닌 단절을 하죠. 그러면서 또 의외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부분은 조금 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에 8일에 태어나신 분들 어 8일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물질적 성공. 그러니까 이게 물질을 빼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8 번은. 물질적 성공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권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 권위, 성공을 본질로 하고요.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의지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실행력이 있습니다. 도전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팔은 무한한, 팔을 이렇게 눕혀 놓으면 메비우스 띠 무한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통한 진정한 풍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팔은요, 팔은 우리가 힘과 성공을 나타내고 지향성,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다. 도전에서 가장 강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순수한 에너지를 보긴 하지만, 이, 이 팔은 그 리더십, 추진력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팔이라는 게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큰 그림을 그리고 현실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권위와 영향력, 이거에 대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좀 강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팔은요, 일단 힘, 그 다음에 성공의 에너지를 가장 강하게 쓰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하고 7이 만난 건 1은 자아를 상징한다. 7은 탐구와 영성을 상징한다. 이거든요. 단순한 물질의 성공을 넘어서 분석력이 굉장히 있더라. 그래서 독립적인 정신, 탐구적 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178은요, 자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와 전략으로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또 분석적인 에너지, 이 7의 영역으로 분석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것. 그게 178이고요. 17일 날에 태어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26일에 태어난 사람들, 관계로 이루는 성공입니다. 이는 협력, 감수성이 있죠. 감수성이 있고요. 사랑과 책임이 있는 게 6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권위와 성공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면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지 또 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과 또 리더십을 같이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과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26은 협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가장 관계지향으로 가죠. 가장 관계지향적이고 조직에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에너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8보다 17보다 26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일수 9를 가지신 분들, 9, 18, 27이 있죠. 9는요, 인류의 수이거든요. 완성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8까지 모든 에너지를 품고 있는 최고의 단일수입니다. 최고 자리의 단일수. 그러면서 인간의,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변형을 본질로 한다. 여기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좀 더 넓은 세계, 인류를 나타냅니다. 인류애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서 인류애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공감 능력, 그러니까 깊은 공감 능력이 있고 포용력으로 다른 사람을 아우르는 에너지. 그래서 군인 일단 자신을 비우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도 나타내죠. 그래서 군은 가장 순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공감 능력이 있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것을 치유해 주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성공보다는 조금 더 넓은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는요, 인류애와 공감이 가장 순수하고 강하게 드러난다. 강하게 드러내는 에너지, 그게 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은요, 이 끈은 인데 1은 자아를 상징한다,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은 힘도 나타내고 성공을 나타내더라. 그러면 인류애적 가치를 현실적인 힘과 리더십으로 구현하는 에너지더라. 그래서 이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강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이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죠. 그래서 리더십과 힘을 가지고 가장 현실로 이끄는 실행력 있는 구가 됩니다. 자, 27일에 태어난 사람들 잘 보시면 지혜로운 인류애를 가지고 있더라. 2는 관계, 협력을 가지고 있죠. 7은 어때요? 영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7, 탐구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섬세한 감수성, 깊은 영적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를 이해하고
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의식이 가장 높아요. 의식이 가장 높고 세상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지혜를 나누고 영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에너지, 그게 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와 영성이 만나서 가장 철학적이고 영적인 에너지, 인류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27일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생일수는요, 음, 약간 그 인생 여정수, 뭐 우리가 배웠던 그런 수하고 조금 다르고 생일만 가지고 파악을 하는 수이거든요. 그래서 어 장점도 많아요. 강점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면 단점도 같이 나온다. 그림자도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독립성을 강하게 움직이다 보면 고집이 세워질 수도 있겠다. 일하는 에너지는 협력을 잘 하지만 이게 좀 강하게 쓰면 의존적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오라는 에너지는 자유를 나타내는데 이게 더 가서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이 추진력, 힘, 성공을 위해서 통제 욕구가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같이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반드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처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수는요. 예를 들어서 2026년 4월 30일 이러면 여기에 30일에 태어난 이 에너지만 씁니다. 그래서 1의 숫자만 사용하는데 10일, 22, 그러니까 11일에 태어난 사람, 22일에 태어난 사람 마스터 수를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일수는요,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 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인 관계라든지, 학습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와 조금 더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생일수가 그 인생 여정수와 뭐 단일수에서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타고난 기질과 삶의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강하게 쓸 수 있고요. 만일에 그거랑 다르다라고 하면 상호 보완의 관계나 아니면 충돌하는 에너지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 여정수가 1인데 생일수가 2예요. 그러면은 리더십의 방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관계와 협력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인생 여정수가 뭔지 생일수가 뭔지 알아보고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일수, 수비학은 1부터 9까지를 사용합니다. 그죠? 순수 에너지를 1부터 9까지의 에너지를 읽어내고 복합적인 거 11부터 31일까지는 복합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복합 에너지를 쓰되 또 단일수로 만들어서 읽어내는 방법, 이게 생일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상담을 할 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에 내가 뭐 2026년 4월 뭐 16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거 16이 우리가 까르마수이고 뭐 영적으로 각성하는 수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6일에 대한 설명만 막 해도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일수 반드시 좀 읽는 게 아니라 좀 외우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생일수가 그 선생님들이 봤을 때 또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가 인제 이거는 나중에 수비하게 대주기 할 때 할 건데 2026년 뭐 예를 들어서 4월 16일이다 하면
이게 0에서부터 28세까지 대략, 그리고 29세부터 56세까지, 그러면서 56세 이후에는 이 숫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있잖아요. 인생 여정수,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시기에, 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일의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태어난 일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인생 여정수가 7이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날이 16일 날 태어났다 했을 때는 인생 여정수도 7을 쓰고,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이대에 사용하는 에너지도 7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이라는 에너지가 강하게 폭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타고난 재능을 현실에서 발휘하고 내가 그 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때 주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주로 생일수는 요 시기에 29세에서 56세 사이에 가장 많이 쓰는 숫자다. 이렇게 읽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할, 요런 데에서 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나답게 살 수 있는, 살기 시작하는 시기, 그때 일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월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일에 나와 있는 에너지를 나답게 살기 시작하는 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생일수가 의외로 좀 길었죠. 음, 근데 이 에너지도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숫자들 에너지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숫자가 많긴 하죠. 하지만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생일수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에너지, 다른 숫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